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자, 그러면 태블릿 마스터 코스 맛배기 강의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 라인 차트, 그 다음에 바 차트, 듀얼 컴비네이션, 그리고 라인 차트, 바 차트로 이중축 만들기, 축 동기화 또 해봤고요. 그리고 막대 차트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하는 것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필터 거는 것도 했었고, 그걸 가지고 라인 차트를 스파크 차트로 만들어서 대시보드에서 보여지는 방법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요. 캘린더 차트 했었죠? 그래서 월별로 바꿔가면서 캘린더 형태를 보여주는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매출이 많이 나온 그 달에 그 해당하는 일에는 색상이 더 굉장히 짙게 나오는 방법 여러분이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바 차트로 섭 카테고리별로 바 차트, 그 다음에 섭 카테고리별로 라인 차트와 바 차트를 섞어서 하나 이중축으로 만드는 것도 했었습니다. 자, 필터하는 방법 간간히 알려드렸고요. 필터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필터 표시에도 어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태블러로 하는 시계열 예측 익스포넨셜 스무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계열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정량적인 예측 방법, 포캐스팅 메서드에는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태블러에서는 지수평활법이라고 하는 익스포넨셜 스무딩을 제공을 하고요.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또 이동평균법,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가 있어요. 그리고 확률적인 방법, 예측 방법으로는 아리먼 모형과 계량 경제 모형 등이 있습니다. 네, 이건 다 통계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혹시 머신러닝을 배우신 분들 이런 말씀 하시겠죠. 시계열 분석 예측에 머신러닝도 쓰는 것 같던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머신러닝은 패턴을 식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의 행동을 묘사할 수 있는 패턴을 식별하는 것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계열 클러스터링 형식의 시계열에 대한 비지도 학습도 해줍니다. 통계 기반은 시간을 인식하는 방법론이고 시간의 특징을 잡아내는 기반을 쓰고요. 그래서 통계 기반에서 쓰는 거와 머신러닝에서 쓰는 것은 예측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시계열적으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예측 방법에 대해서 태블러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계열적으로 연속이 되기 때문에 오더데이트를 연속형으로 바꿔서 올려볼게요. 네, 여기를 연속형으로. 그렇죠? 연속형. 있죠? 그리고 세일즈 변화를 한번 볼까요? 네, 세일즈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분기 5월까지 내려보도록 할게요. 왜 내리냐면 충분히 많은 데이터가 주어져야 그 다음 거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게 익스포넨셜 스무딩의 또 특징이기도 하고 또 직전 거를 또 반영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연으로 했으면 1, 2, 3, 4 그래서 4년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데이터가 4개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분기로 자르면 4, 4시면 16개예요. 한 번 더 자르면 12개, 48개가 되죠.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더 편리해진다. 네. 자, 그럼 여기다가 ETS라고 칠게요. 익스포넨셜 스무딩이라고 하는 예측 방법을 합니다. 네. 자, 너무 말이 빠르면 천천히 해주세요라고 적어주세요. 채팅창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1 눌러주시겠어요? 지금 자리에 오셨는지 보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측 클릭해서 예측을 한번 눌러주시면 예측 표시가 돼 있어요. 네, 예측 표시를 딱 하면 바로 이렇게 예측이 보여집니다. 진짜 예측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세일즈를 레이블 한번 이렇게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예측선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예상이라고 돼 있죠. 자, 우측 클릭해서 데이터 보기 한번 볼까요? 데이터 안에 보면 실제 값이 있고요. 예측값이 나와요. 예측값을 보시면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 앞전에 있었던 그 패턴들을 잘 따라서 그 흐름을 잘 따라서 트렌드를 잘 따라서 가죠. 자, 우측 클릭한 상태에서 예측 표시가 되어 있으면 예측 옵션을 한번 볼게요. 옵션 보시면요. 자동으로 13개월이 되어 있어요. 자, 고정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얼마로? 한 개월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얼마로? 한 12개월? 네. 그죠? 12개월. 다시 해볼게요. 예측 옵션에 24개월?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네. 근데 너무 많이 하는 걸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4년치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한 4년치를 기반으로 통계적으로 예측을 했는데, 또 4년치, 6년치, 10년치? 아니, 그거는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측도가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할게요. 다 1년치를 예상하려면 거기 2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태블로의 그 지침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고정 12개월을 한번 봤고요. 볼까요? 예측 모델 뭔가 볼까요? 예측 모델은 이거 되게 글씨가 작은데 보세요. 추세 및 계절 패턴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적합한 것을 지수평활법 모델을 자동으로 획득합니다 있어요. 제가 앞에서 계속 지수평활법이라고 했었죠. 지수를 주고 평활하게 간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는 지수평활법인데 꼭 그렇게 가야 되나요? 아니요. 사용자 지정도 할 수 있어요. 혹시 통계학과 계시나요? 통계학 배워보신 분 계시나요? 네. 추세, 가법, 계절, 가법. 가법이 있고요. 승법이 있습니다. 승법은 곱하기고요. 가법은 더하기입니다. 네. 각각의 어떤 지수값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방법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더하기 하면 승법, 곱하기 하면 더하기 하면 가법, 곱하기 하면 승법입니다. 그래서 승법을 하시게 되면 가법보다 훨씬 더 계절의 변화나 이 트렌드를 훨씬 더 민감하게 드러내어집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요. 왜 이거는 승법이랑 이건 가법 섞으면 안 나오나요?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예측 없음. 왜냐? 네, 계절 예측 패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제가 추세는 승법이다, 계절은 가법이다라는 건 하게 되면 알아볼 수 없어요. 다시 하세요. 라고 해서 예측을 나타내지는 않고요. 이렇게 추세가 승법이며 계절도 승법일 때 잘 나타내어진다라고 보여지고 거꾸로 가법일 때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르게 나오죠.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이 훨씬 더 제일 좋은지는 태블로에서 제공하는 자동으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를 좀 배웠다. 가법승법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세일즈의 그 변화값을 봤더니 이게 더 맞더라. 그러면 그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요.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다음 기간 무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전 달과 직전 월이 뭔가가 큰 변화값들이 있어서 이때는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값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예측 옵션에서 이 값 빼주세요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직후에 우리가 지금 첫째 달, 둘째 달이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뺐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뭔가 값이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코로나 기간을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네, 너무 많이 빼면 데이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자, 네,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보너스입니다. 네. 제 강의 때만 보여주는 건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방문하는 관광객을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지금 얼마나 들어왔는지, 어떻게 들어올 건지, 뭐, 이런 것들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 먼스를, 데이터를 가지고 가져올까요? 데이터 값이 어디가 더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네, 데이터 값이.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 값이 외래 관광객이 있는데, 차트로, 네. 지금 여기가 그게 안 돼 있네요. 네. 데이터 변경용, 네, 요거를 날짜를 해줄게요. 네, 날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네, 데이터 값을 넣어서, 이거를, 연도로, 뭘로 바꿔줄게요. 자, 우리나라의 한국의 외래 관광객 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딱 코로나 직후로 확 떨어지죠. 확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BTS 10주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잼버리도 있었고, 돌아왔다가 다시 확 빠졌어요. 자, 그래서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예측을 한번, 예측 푸시를 딱 했는데, 잘 보여졌는데, 한번 보시면요. 네. 직전이 확 꺾인 게 있었어요. 겨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떤 이슈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저는 예측 옵션을 딱 보고, 이 기간에 요거를 좀 뺐으면 좋겠어, 라고 봐요. 뺐어요. 너무 많이 빼면 좀 보이지는 않긴 하지만, 네, 그거를 감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빼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아예 안 빼기도 하고, 빼주기도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갈 건가 안 올라갈 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있기도 하죠. 자, 네, 그래서 이렇게 관광객도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그 이패스 상사로 돌아와가지고요. 매출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세일즈뿐만 아니라 프로핏은 어떻게 될 건지 예측 한번 해볼까요? 네, 슬쩍 같이 올라오면 바로 예측이 돼요. 네, 퀀티티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볼까요? 네, 퀀티티도 바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방법들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네. 우리 회사는 프로핏도 네, 이렇게 변동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괜찮을 거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물론 변동이 있는 거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여기도 계절성을 타나 봅니다. 자, 그러면 매출을 예측한 거에다가 네, 설명 옵션에서 지금 제가 17개월 너무 많이 뺐어요. 이거 줄이려고 다시 켰어요. 네. 굳이 내가 기간을 무시 안 해도 되죠. 네, 무시 안 하고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프로핏도 한번 가고 퀀터티도 한번 가서 보시면 네, 매출이 정상적으로 굉장히 잘 늘어나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일단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측까지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어떤 것을 해볼까요? 요거 이쯤에서 이제 대시보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네, 대시보드. 네. 자, 대시보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보여주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자, 대시보드를 뭐뭐로 한번 꾸며볼까요? 네, 캘린더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서브 카테고리별로 매출 한번 넣어주고, 그리고 매출의 예측도 한번 해줘봤어요. 네, 매출, 우리 회사의 매출, 그 다음 서브 카테고리별로 매출도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네, 요건 아까 했으니까, 또 어떤 변화값들을 한번 넣어줘 볼까요? 네, 요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얘는 빼고, 네, 서브 카테고리를 할까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거 하나 더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네, 여기 따라서 이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범례는 좀 없애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회사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의 서브 카테고리별로, 분기별로 매출이 어떻고, 그 다음에, 네, 캘린더 차트로 봤을 때, 캘린더별로 매출은 어떻고, 아까 캘린더가, 근데, 이게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럼 범례를 여기다가 살짝 올리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부표할 수 있어요. 부동. 네. 그럼 붕 띄워가지고 여기다 놔요. 나머지는 필요 없는데, 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나머지는 삭제를 하고 얘는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띄울게요. 띄워놓을게요. 붕 띄워서 여기다가 갖다 놓고 이거는 요거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으로 띄워놓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시보드를 만들어 봤고요.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급에서 하는 건데요. 태블릿에서 측정값 만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브 카테고리 분석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매출과 영업이익은 있어요. 자, 그런데 영업이익률 구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유니트 프라이스 구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예요. 평균적으로 가격이 얼마만큼 되는가 상품별로, 상품군별로, 서브 카테고리별로를 한번 볼까요? 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그럼 바차트 지금 그려놓으면 되죠. 여기에서 저희가 서브 카테고리별로 프라이스를 하나, 유니트 프라이스를 하나 구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유니트 프라이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꺽쇠를 누르고 계산할 필드를 만들어요. 유니트 프라이스. 유니트 프라이스를 만드는 계산식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매출에다가요. 나누기 개수를 거시면 됩니다. 적용. 네, 유효하다가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따라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빨리요? 네, 이렇게 빨리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서 네. 개수를 나누긴 했는데 이거 자체가 94,632달러일까요? 아니요. 평균해야 돼요. 평균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차후와 측정값에서 평균. 네. 태블로에서는 이렇게 측정값의 집계. 합계를 할 거냐, 평균을 할 거냐, 민 중간값 할 거냐, 개수를 셀 거냐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바꿔주니까 어떻게 되죠? 네, 유니트 프라이스를 합계가 아니라 유니트 프라이스 바꾼 걸로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컨트롤 누르시고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빼지 마시고 이거 자체를 여기서 합계에서 평균값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죠? 네. 자, 보시면요. 테이블이 246달러예요. 246달러인데 달러인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바꿔주시면 되죠. 네. 통화 어떻게? 미국으로. 미국 칠게요. 미국. 미국에 영어 미국. 네. 영어 미국. 자, 달러 들어갔어요. 자, 뒤에 수점 자리 저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뺄게요. 네. 이렇게. 이거 빠졌다. 다시. 네, 영어 미국. 됐네. 영어 미국에서 소수점짜리 뺄게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152달러. 테이블이 246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비싸니까 하나만 팔아도 마이너스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런데 퀀터티가 얼마나 될까? 네. 퀀터티를 한번 볼게요. 네. 근데 퀀터티 봐요. 610개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 안 파는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높으니까 매출도 높고 영업 손실도 많이 일으키는 하지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분명히 폰이랑 카피아를 파는 데 있어서 그 두 개를 팔면서 아마 이렇게 이제 같이 얘를 할인을 넣어주거나 2더하기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마트 가시면 여러분 맥주 4캔 사면 10,000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다 2,500원일 수 있지만 매입가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건 3,000원이고 어떤 2,000원이고 어떤 1,000원인데 그러면 본래 2,000원짜리를 1,000원으로 깎으면서 10,000원에 맞춘다 이런 걸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프라이스 정책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프라이스 정책이나 프라이스 스트래터지를 쓸 때 이런 걸 가지고 얘를 하나 희생시켜서 그렇게 가자라는 방법으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측정값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해가지고 측정값을 만들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딱 들어가면요. ABS는 뭐다? 네, 숫자, 절대값이죠. 엑셀에서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에버리지, 네, 평균값, 보셨을 카운트, 개수 세는 거. 카운트 등은 고유 개수 세는 거. 네, 그 다음에 데이트 파트, 데이트 타임. 그렇게 해갖고, 함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 없고, 이때 이거 썼는데? 정도만 아시면, 이때 윈도우 맥스 썼는데? 윈도우 맥스가 뭐냐면, 이것만 보여줘라라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윈도우 맥스 쓰면 되겠다. 이렇게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윈도우 맥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얘를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적용. 계산에 오류가 있어요. 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돼서, 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뭐 미니멈 값이면 미니멈 이걸 보여줘라. 뭐 그래서 이제 시작이 얼마고 끝이 얼마다라고 하는 걸 함수를 적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중급하고 고급에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로핏, 이윤율 만드는 것도 있는데요. 이윤율은 애그리게이트라는 방식과 로우레이트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그리게이트, 로우레이트라고 하는 방식을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퀀타티브 빼고 저희가 이윤액이랑 이윤율이랑 당연히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윤액이 되게 많아 보였는데 사실은 매출액이 많기 때문에 이윤액이 많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얘가 얼마만큼 마이너스인지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윤율을 만들어주는데, 이윤율이 뭐죠? 네, 프로핏에서 매출을 나눈 거예요. 네, 매출을 나눈 거. 그런데 여기에서 네, 이 방식을 써서 네,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계산 1은 제가 잘못 만들었으니까 없애고, 이윤율을 네. 여기에 대한 거는 자세한 거는 제가 그 강의하면서 굉장히 설명을 자세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계산이 잘 됐는가 한번 볼까요? 11 나누기 147. 그러면 7% 정도 되고, 암산하기 좀 쉬운 거 볼까요? 27,000 나누기 259,000. 약 10% 되네요. 10.6% 이윤율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것도 컬러로 집어넣어가지고, 잠깐만요. 컬러로 이윤율을 집어넣어서 색상을 이렇게 다양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값. 많이 팔면 팔수록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페이퍼인데, 페이퍼는 25%나 마진이 돼요. 근데 그만큼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작아서 이 서브 카테고리 얘는 그냥 없애버릴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윤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유지를 해도 된다. 만약에 인건비나 유지 비용이나 운영비 같은 게 많이 들지 않으면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윤율도 한번 구해봤습니다. 여러분, 또 트리맵 한번 그려볼까요? 트리맵 그리는 방법 한번 볼까요? 어떻게 그리는지?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살짝 표현 방식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시면 트리맵의 경우 차원과 측정값을 이렇게 넣으시오라고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서브 카테고리를 슬쩍 가져다가 세일즈와 서브 카테고리를 같이 누르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나오죠. 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 레이블 넣고 한번 보여주시면 끝! 이렇게. 네. 자, 글자 크기 좀 다듬어 줄까요? 너무 글자가 작죠. 네, 이렇게, 네, 끝, 이렇게. 자, 그래서 각각별로 얼마가 나오는지가 바로바로 보여지죠. 네, 이렇게 트림맵이 됐고요. 만약에, 나 여기다가 비율 넣고 싶어.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네, 비율을 넣는 방법은 테이블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스크린에 안 보여가지고 네,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바꾸는 방법들이 있어요. 비율 네. 이렇게 바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 계산을 이렇게 비율로 바꿔주고요. 바꿔주고 난 퍼센티지 이렇게 보여주죠. 난 글자도 같이 보여줄래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일즈 금액과 네, 퍼센티지를 같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얼마인지도 보여주고 몇 퍼센트인지도 보여주고 전체 보기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아까 대시보드에서 뭔가가 하나가 이제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예를 들면 시트 14가 뭐였죠? 시트 13이었나요? 방금 만든 거 인트프레스 바차트 13 네,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워크시트에다가 계속적으로 이름을 하나씩 적어놨던 게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려고 네, 적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발견하게 되면 대시보드로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17번에 있네요. 어우, 트림맵. 네, 얼른 적어야 돼. 얼른 적어서. 네, 얼른 적어서 여기다가 네, 트림맵을 하나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보다는 트림빔이 나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올려서 글자가 너무 크다고요? 네, 여기 보여주면 또 커지네요. 제가 이거를 줄여서요. 9, 8 이렇게까지 네. 자, 그럼 드시고도 되네요. 네, 이렇게 네, 해보았습니다. 이거 부동으로 이건 필요 없고 삭제 네, 이거 부동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스카터 차트와 너무 제가 너무 많은 비법들을 지금 다 방출을 하고 있는데요. 강의 꼭 들어주셔야 돼요. 네, 이 패스에 들어가서 네, 제시카의 태블로 네, 마스터 코스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객 정보를 가지고 한번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커스터머 네임으로 한번 고객이 우리에게 좋은 고객, 나쁜 고객을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스캐터 차트를 엑셀에서 그려보셨어요? 네, 되게 그리기 어려워요. 잘 안 그려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일즈랑 프로핏을 가지고 고객이 어디 정도 위치에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세일즈랑 프로핏을 딱 넣으면 측정값만 딱 2개를 놨어요. 그랬더니 점 하나가 찍히죠. 자, 그러면 우리 고객을 가지고 한번 우리 고객이 네, 어디입니까? 네, 이렇게 세부 정보에도 갖다 놓으면 고객이 나와요. 자, 그러면 모양을 조금 다르게 가볼까요? 네, 모양, 그 다음에 컬러, 네, 이렇게 고객들을 한번 예쁘게 뿌려봤고요. 너무 정신이 없다고요? 자, 그러면 별표 해볼까요? 별표 이렇게. 네, 그래서 마치 각설탕처럼 네, 이렇게 표현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객들 중에서 고객이 가장 이제 베스트한 고객을 한번 볼까요? 네, 이름을 한번 이렇게 보고 타마라 찬드라는 고객과 신지 스튜어드 고객이 이분은 가장 베스트하게 영업 매출 다 잘 일으켜 주시는 분이고 이분은 영업 손실을 지대하게 많이 입히는 고객이다라고 고객이 뜹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고객들 중에 좋은 고객,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고객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거 해볼게요. 자, 복제 떴어요. 그 다음에 탑백 고객 네, 한번 해볼게요. 탑백 고객은 커스터머 네임을 필터에다 집어넣고 상위를 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네. 근데 뭘로 한다고요? 커스터머 네임을 가지고 뭘로요? 매출로 할까요? 영업이익으로 할까요? 저는 프라핏으로 할게요. 회사에서 이제 영업 프라핏 만드는 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네, 됐어요? 네. 네, 상위 100명.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매출을 일으키는 상위 100명. 근데 이게 지금 일단 11, 12, 13, 14, 4년 하잖아요. 11, 12, 13, 14인가? 그러면 매년마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매년마다 다를 거니까 오더 데이터를 가지고 좀 필터 표시를 해서 그냥 필터 표시할게요. 필터 표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네,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볼게요. 뭘로? 네, 슬라이더로. 자, 볼까요? 네, 다르죠. 그런데 제가 지금 필터를 걸었기 때문에 딱 100명만 나오는데 2010 지금 전체 합으로 기준으로 해서 100명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이 항상 좋은 고객이었냐? 아니요, 그렇지는 또 않았어요. 네, 항상 좋았던 고객도 있고 마이너스를 일으켰던 고객도 있고 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좋은 고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네. 그러면 모양 한번 바꿔볼까요? 네, 어떻게 제가 모양을 이런 걸로 있어요. 사람 모양. 네. 이것도 제 강의에 다 넣어놨는데 사람 모양을 한번 넣어서 이렇게 어떠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모양 넣는 방법도 제 강의에다 깨알같이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넣으면 되게 재밌어요. 고객을 돈으로 보면 안 되지만 저희는 머니로 한번 볼까요? 네, 머니로 한번 볼게요. 머니. 네. 머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객님. 머니로 가서, 네. 자,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머니로 또 봤습니다. 컬러가 너무 예쁘죠? 네, 그래서 필터로 상위 걸고, 뭐, 100명, 뭐, 하위 100명, 이런 것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조건 한번 주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조건 주는 거는, 네, 이것도 비슷한데, 네, 이번에 네이버를 제가 이제 뭐 이걸로 한번 바꿔보고 조건을 주는 거를 필터 편집해서 네, 조건이 아니라 상위를 빼고 조건에서 필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네, 뭐 프라핏으로 이윤율 말고요.
프라핏으로 제가 뭐 예를 들면 얼마 이상, 네, 얼마 이상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0 이상으로 줄게요. 네, 0 이상 이렇게 줄게요. 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모양을 간단하게 다시 이걸로 바꿔볼게요. 네. 그래서 0 이상. 보시면 0 이하로 이렇게 되는데 고객도 되게 많잖아요. 0 이하로. 네, 그래서 탑백도 있고 그 다음에 0 이상. 네, 그냥 플러스 나는 고객들. 네. 흑자 만드는 고객들. 네, 이렇게 네, 칭해 주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럼 사람 모양으로 바꿔볼게요. 자, 사람 모양, 성별, 손드는 사람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손을 들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캐터 차트를 가지고 만드는 것 중에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도움이 되는 섭 카테고리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정말 돈으로 표시해도 아무도 안 말 안 하겠다. 네, 자, 이거는 네, 머니머니 해볼게요. 머니머니 이렇게. 아까 이걸로 바꿨었나요? 네, 이렇게. 네, 머니머니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네, 크기로 이렇게 다 만들어보고 서브 카테고리를 레이블을 줘가지고 네, 어디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한번 넣어주기도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눌러서 어디가 가장 네, 영업이익이나 영업 손실이 없이 잘 만들어졌는가라는 것도 보는 것도 방법이죠. 네. 자, 이런 것도 해볼까요? 어떠세요? 네. 네, 그래서 월별로, 연도별로 어떤 식으로 변해서 지금의 값이 되었는가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니메이티드 차트라고 하는 것도 제가 개발해낸 건데, 네, 그래서 여기 그 태블로에서 애니메이티드 차트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은요. 네, 정말 많은 거를 했는데 이제 이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지도 매핑. 네, 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러에서 맵이 가능하게 그려지는데 어떻게 그려지느냐?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 있어요. 자, 우리가 미국, 영국, 한국 이렇게 되는 컨트리 이름인데 이게 지도 모양이 돼 있어요. 얘를 쓱 갖고 탁 뿌리면 지도가 바로 그려져요. 어떻게 그려지냐고요? 네, 어떻게 그려지냐고요? 보세요. 여기 사우스 코리아인데 사우스 코리아의 경도 위도를 정확하게 집어가지고 딱 드러내줘요. 그래서 지도의 그 지리적 명칭을 경도 위도, 저 경도 위도 만들지도 않았는데 경도 위도가 생성됐어요. 그죠? 경도 위도를 생성해서 얘가 어딘지를 나타내주는, 이렇게 바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호주를 좋아해서 네, 호주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호주. 자, 호주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트별로 매출을 한번 보여준다라는 것도 우리의 방법일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네. 뭐 중국 코스에서 좀 비중 있게 제가 맵에 대해서 다뤄요. 왜냐면 워낙에 태블로가 맵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네, 스테이트로 뿌려주고 매출을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별로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를 네이버로 보여주고 호주의 스테이트 이름을 한번 보여줄까요? 스테이트 이름과 세일즈 이름을 한번 같이 보여주면서 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보여지죠? 매출이 큰 거를 좀 더 센 컬러로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렇게 파란색, 녹색 다중으로 반전을 한번 해서 매출 큰 데를 더 세게.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가보셨어요? 네, 뷰티풀합니다. 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표시가 되긴 했는데 저는 호주를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매출과 함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지도를 한번 그려봤는데 언더 시티 한번 표시해줄까요? 네, 시티 한번 표시해줄게요. 자, 시티를 표시를 해주는데 시티는 다른 모양을 한번 해줄게요. 이것도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시티를 두 번째 위성 표시해서 얘를 시티까지 뿌려주고 얘를 한번 색상을 네, 컬러를 얘를 빼고 네, 시티 자체로 컬러를 좀 줄까요?
아닙니다. 시티 자체로 컬러 주지 말고 단색 컬러로 그냥 갈게요. 단색 컬러로 빨간색으로 가고 모양으로 가서 별표를 가가지고 두 개를 저 아까 앞서서 이중축 여쭤보셨죠? 이중축. 자,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꼭 그 라인 차트랑 그 검은색 차트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중축으로 지금 지도를 이중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도시를, 네, 별표를 표시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네, 이 별표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다른 모양으로 바꾸시면 되니까, 네. 네, 다른 색 컬러로 바꿀까요? 빨간색이 혹시 또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보라색으로 바꿔봤어요. 네. 자, 이렇게 네, 이중축으로 도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괜찮나요? 네, 맵을 한번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도 가능한데 워드 클라우드 하나 만들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드 클라우드는요. 매출을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만들 수 있어요. 도시별로 제가 아까 이제 호주를 방금 했잖아요. 호주를 좋아하니까 호주를 가지고 해볼까요? 일단 컨트리를 가지고 필터에 넣어서 호주를 가지고 필터를 넣어서 제가 오스트레일리아만 골라서 넣을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만 골라서 네, 골라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에 해당하는 그 시티, 네, 시티와 그 다음에 매출을 가지고 네,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네, 그래서 시드니가 매출이 제일 많아요. 시드니가 매출이 제일 많다. 색상 편집해서 좀 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해서 네, 반전으로 줘가지고 네,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대시보드에 어떻게 나오냐면 네, 이렇게 밑으로 깔까요? 네, 밑으로 가겠습니다. 밑으로 깔고 그 대신 얘가 표준이 아니라 전체 보기가 돼야 될 거고 맵은 괜찮네요. 네. 전체 보기 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밑에 깔아줄게요. 네. 자, 그래서 여기는 매출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매출이 아니라 프로핏으로도 한번 표현해볼까요? 네, 프로핏으로 크기 넣고 프로핏으로 컬러 넣고 네, 됐나요? 네, 이렇게 프로핏으로 해서 네, 대시보드에다가 네, 대시보드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대시보드에다가 제가 24 카피된 거 여기다가 이렇게 네, 프로핏으로 본 거, 이건 세일즈로 본 거, 네, 그죠? 세일즈랑 프로핏에 따라서 굉장히 컬러가 다르죠? 맵도 마찬가지로 목재를 떠서 맵 자체에서 제가 지금 세일즈가 아니라 예를 들면 컬러나 뭐 온도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프로핏으로도 줄 수 있어요. 프로핏으로 네, 바꿔줬어요. 네, 프로핏으로 네, 바꿔줬어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핏으로 맵을 네, 바꿔주고 시티 모양 빼주고 그렇죠? 됐나요? 네, 완전히 프로핏으로만 만들어줬어요. 네, 그래서 대시보드에도 마찬가지로 맵을 이렇게 표기해줄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정말 많은 것들을 태블로에서는 구현이 가능하다. 네,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시보드를 이제 두 개를 그려놨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도 그 다음에 대시보드에서 뭐 세일즈 이렇게 지금 이제 그렸죠? 두 개를 하나 이제 합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 빈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크기를 자동으로 좀 키워주고 난 뒤에 캡션 추가 하나에다가는 지금 뭐 스파크 차트도 하나 있네요. 스파크 차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캡션에서는 대시보드가 이제 지도가 나오고 네, 하나 더 세 번째에서는 아까 제가 또 뭐 만들었었죠? 네, 여기 세일즈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 회사의
스토리의 이름을 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 회사의 매출은 이렇게 서브 카테고리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전체적인 변동은 이렇고 우리 회사에서 이거 앞뒤로 바꿀게요. 얘가 제일 눈에 띄니까 이걸로 가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변화값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의 이제 그 호주가 가장 이제 매출이 가장 높다. 예를 들어서 그런 다음에 그 호주에 대한 각각의 이 설명도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제 마무리하실 수가 있겠죠. 대시보드를 만들고 대시보드를 이제 스토리보드로 불러와가지고 캡션을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러면 이 F7을 누르시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이 스토리보드 판이 됩니다. 이렇게 발표하실 수 있는 판이 됩니다. 네. 후딱 많은 거를 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설명드렸던 이 과정들은 다 이제 그 초급, 중급,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고급은 또 어떻게 꾸몄냐면요. 고급에서는 HR, 그러니까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태블로로 대시보드를 그려서 인사 관리를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마케팅 분들을 위해서 이제 RFM 분석, 그 다음에 그 코호트 분석, 리텐션도 알려드렸고요. 영업분들을 위해서 또 세일즈 관리 대시보드 만드는 거, 네, 등등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가정을 알차게 만들었으니까 네, 보시고 태블로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또 이번에 국가 자격증도 하나 나오죠. 네, 거기에도 파워비아이나 태블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실습을 보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번 태블로 하시면서 준비는 저 제시카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까지 제시카와 함께하는 태블로 마스터 코스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이때까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사실 찬찬히 해보시면요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럼 질문 몇 개만 볼게요. 나라끼리 선 같은 거 연결할 수 있나요? 나라끼리 선은, 네, 연결은 안 됩니다. 네. 정신이 없으셨다고요? 네, 찬찬히 둘러보시면서 이제 복습 영상이 나간다고 하니까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코스를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네, 한 10시간 정도, 12시간 정도 되는 거를 지금 한 2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훅훅 지나갔는데, 찬찬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그렇지 않으면 수업 제가 여기서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같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